The webtoon marks a new era for Korean comics. They can be enjoyed anywhere, anytime from even your smartphone. Having originated in South Korea, webtoons are now gaining attention from around the world. Kim Jun-gu, one of Forbes' Next Generation Innovators of 2014 and head of the webtoon division of Korea's biggest search portal, Naver, is credited for paving the way for this industry. With his passion alone, Kim Jun-gu has spread webtoon fever around the globe. Launched in 2014, Naver has begun offering its webtoon service in foreign languages this year, including English and Chinese. This week on Heart to Heart, we meet with a man who's grown his love of comics into a brand new industry. 네, 반갑습니다. 김준구 셀장님. 그 셀장님이라는 호칭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먼저 그 셀장님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셀이라는 호칭은 회사 내에서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 독립적인 그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 정확하게는 그 웹툰 비즈니스 디비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기업에서는 소위 말하는 뭐 부서, 뭐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팀보다는 좀 더 크고요. 그러니까 네. 팀은 어떤 회사 내에서 그 어떤 전체적인 큰 방향성에 맞춰서 운영된다라고 한다면 네. 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업 단위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팀이나 부서보다는 좀 어떻게 다른 뭐 경쟁력이라고 있나요? 그런 게 좀 네.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뭐 회사 내 회사처럼 움직일 수 있는 단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회사 내 회사의 리더 예. 대표님이 되시는 거네요. 네. 그럼 웹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10년이 됐지만 외국에서는 조금 낯선 단어 그리고 낯선 비즈니스 모델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해외 시청자를 위해서 웹툰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웹툰은 2000년대 초반에 네. 그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 뉴 디지털 코믹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뭐 형식도 뭐 디지털 환경에 맞춰서 기존에는 뭐 컷 베이스의 뭐 페이지 중심의 출판 만화였다라고 한다면 이 웹툰은 스크롤 베이스의 이렇게 하단으로 읽는 그런 컨텐츠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모델도 기존에는 B2C 페이 모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그 광고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B2B죠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차용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독자들의 소통도 기존에는 뭐 어떤 앙케이트나 이런 거에 의존했다라고 한다면 이쪽은 뭐 별점이나 아니면 네. 댓글이나 이런 빠른 피드백으로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그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예, 그래서 기존의 만화와 그다음에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굉장히 다양한 텍스트 이미지 컨텐츠에 결합된 새로운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웹툰이 하면은 웹하고 카툰의 이제 합성어 같은데 네. 아까 웹 베이스드 코믹스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또 저같이 이제 코믹스는 만화 잘 모르는 사람은 코믹하고 카툰 영어에서는 두 단어를 많이 쓰이는데 네. 그 차이가 있나요? 같은 만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만화라고 하죠 보통. 예, 그 지역별로 카툰과 코믹의 네. 그 의미는 조금 다르게 쓰이는데요. 뭐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카툰은 굉장히 짧은 컨텐츠, 그다음에 코믹이나 코믹 스트립은 좀 굉장히 스토리가 있고 긴 컨텐츠를 의미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은 좀 다르죠. 또 네. 개념이 조금씩 다른데 한국 같은 경우에 웹툰은 초반에는 조금 더 짧은 컨텐츠로 시작을 해서 영역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네. 명칭이 웹코믹이라기보다는 웹툰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가 딱 됐네요. 그 김준구 실장님께서 이번 여름에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그 12명의 차세대 혁신가의 한 명으로 또 넘버 원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웹툰 개척자라고 할 수 있어서 이런 혁신가로 이제 선정이 되신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2000년대 초라고 하셨죠. 이렇게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기보다는 네.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컨텐츠다 보니까 이 시장을 계속 그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보고 싶은 만화, 제가 네. 보고 싶은 컨텐츠가 계속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성공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할 네. 거라고 예상을 했다기보다는. 네. 그럼 그 전부터 만화를 좋아하셨으면 책으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책에서 보는 거하고 웹에 이거를 접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이유는? 그건 제가 굉장히 그 독자나 사용자 중심 네.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네. 예를 들면 매체가 바뀔 때 컨텐츠 프로바이더나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생각하는 방향은 기존에 있었던 컨텐츠를 새로운 매체에서 어떻게 잘 보이게끔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컨텐츠를 약간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매체에 맞춰서 어떻게 잘 보이게 할 건지 기본적으로 그 바뀐 환경을 토대로 그 완전히 새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컨텐츠를 어떻게 잘 컨버팅을 해서 이 환경에서 잘 보이게 될 거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이 환경에서 잘 보이는, 잘 읽히는 그런 컨텐츠는 뭐지? 이렇게 다른 좀 약간 측면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만화 하면은 처음 떠오르는 나라는 이제 일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본의 대형 출판사에서도 네이버의 이 웹툰 서비스를 견학하러 온다면서요. 예.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컨텐츠는 프로모션 플랫폼과 캐시카우 플랫폼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을 알리는 구조랑 네. 그 작품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러한 프로모션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특히 출판 쪽에서 프로모션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만화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잡지의 판매량이 네.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웹툰 소비자, 웹툰을 통해서 만화를 보는 사람들이 늘었대, 10년 전보다. 네. 왜? 우리는 어느 나라든 대부분 다 감소하는 추세인데 한국은 왜 늘었대? 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이쪽에 이 서비스 구조나 컨텐츠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메이저의 출판 편집자분들이나 이제 디지털 사업 부문 책임자분들이랑 이제 미팅하고 네. 그분들의 궁금한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랬죠.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됐었나요? 승승장구를 하셨나요? 아니면 어려움이 좀 있었나요? 처음에는? 컨텐츠 서비스라는 게 네. 갑자기 확 잘 되는다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네이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장기적으로 시작을 할 때 처음 3년이 가장 좀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어떤 의미에서 투자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좋은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기다림의 시간에 좀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가장 많았나요? 예를 작가, 뭐 좋은 작가 아니면은 많은 독자들을 어떻게 스큐어하는 게 제일 어려우셨나요? 어떤 게 제일 어려웠죠? 독자 이전에는 작품이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그 당시에는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굉장히 약간 대중적으로 주류 컨텐츠의 위상을 웹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그 중에 이제 선두주자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재하시겠다는 작품을 여기서 발표하고 싶다는 작가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작가님들, 해외의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님들 몇몇 포함하셔서 네. 굉장히 다양한 이제 작품 제안을 받고 협의를 하는 단계인데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네. 저희 쪽에서 작품을 발표하시지 않겠습니까?라고 네. 내가 왜? 음. 라는 굉장히 그게 있었거든요. 특히 좀 유명하신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나는 일본에 발표를 할래라든가 이런 그게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의 당시에 웹툰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매체와 환경이 바뀌는 거를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포맷으로 네. 같이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창작자분이 생각하는 어려움이 저희 같은 편집자가 생각하는 어려움보다 더 커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첫 발을 디디기가 좀 주저하신 창작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수익성이 있는 모델을 처음부터 만드셨었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의 10년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한 3년은 투자기라고 해서 수익 모델이 워킹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작품 발굴을 위한 투자를 했던 단계고요. 그 다음에 한 3년은 성장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페이스 1에서 네. 디벨롭 됐던 컨텐츠들이 이제 큰 인기를 끄면서 독자층이 큰 폭으로 성장했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3년이 성숙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앞에서 그 준비했던 6년 기간 동안에 그 확보됐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네. 증가한 독자분들을 대상으로 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창작자분들의 수익을 확대시킬지 고민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그런 네. 시기가 되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겠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는 하루 구독자가 무려 620만 명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 같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셀장님께서는 처음에 시작하셨던 분으로서 10년 안에 원했던 이런 숫자 그리고 목표했던 바를 어떻게 보면 다 이루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사실 그 부분은요. 네. 그 저희의 목표는 사실 독자 수는 아니었고요. 네. 저희가 항상 KPI로 생각했던 부분은 저희 작가님들이 얼마만큼 성장하는가. 예를 들면 뭐 3년 내에 1등 작가의 수익은 얼마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3년 내에 다시 이 1등 작가가 얼마를 벌게끔 하겠다. 네. 뭐 예를 들면 그 다음 3년에는 뭐 저희 1등 작가가 뭐 1등 작가가 되면 뭐 빌딩을 짓도록 하겠다. 뭐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목표치를 좀 가지고 있었고요. 네. 사실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인기 뭐 이런 수익화 네. 구조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진행을 했고 사실은 다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도 그렇게 알고 있었나요? 어떻게 보면 셀장님의 목표하고 회사의 목표,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목표하고는 그렇게 딱 일치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작가님들이 그렇게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네. 당연히 작가님의 성공이 뒤따르기 위해선 회사의 성공도 같이 따라가는 거라 한 배를 타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이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뭐 회사에 하진 않았지만 뭐 충분한 컨센서스가 있는 상태에서 네. 예. 또 회사 내 회사였다고 하시니까는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예.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Well, Korean webtoons not only helped comics evolve, but also introduced a brand new innovative business model. And we'll talk next to Kim Jung-gu to discover more about the secret to Naver Webtoons' success. 만화를 잘한다라는 거는요. 그 그림을 잘 그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림이 이 이야기를 잘 전달하게끔 그려지고 있는가 이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매칭이 돼서 이게 요거를 잘 전달하고 있는가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Webtoons combine the analog sensibilities of traditional comics with the digital system. And now we'll find out more what it's like for the people who are actually behind the works. 그 셀장님의 활동이 워낙 이렇게 좀 업적이 많으시고 또 포브스에서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 웹툰을 단순히 대중화하신 게 아니라 작가분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선순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는 거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PPS 프로그램이라고 페이지 들었는데 프로피셔. 네, 그거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은 네. 그 웹툰이 나오기에는 태생이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그 이전에 그 유통되던 구조에서 작가가 크게 성공을 해도 약간 수익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평가할 건 아니지만 그 이전의 시장이니까. 네. 근데 어느 정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창작에 집중을 했고 그 창작물의 성과가 있을 때 그 작가님의 그 수익이 좀 더 굉장히 고도화가 되어야 다시 그 분의 성과가 다른 분들의 롤모델이 되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창작의 동기로 유발돼야 또 좋은 작품이 나오고 네. 그러면 이제 독자의 그 반응이 좋아지고 그럼 또 다른 수익 모델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준비한 부분이 좋은 작품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독자가 형성되면 그 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6년 동안 그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테스트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과 기존에 있었던 광고랑 좀 더 다른 작품과 강하게 맞물리는 웹툰 전용의 그런 광고 상품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료화 같은 경우도 단순히 이런 컨텐츠가 있으니 돈을 내고 보세요라기보다는 네. 그
좀 더 타임 시간의 개념과 결합을 시킨다던가 네. 아니면 기존의 연재물과는 다른 소장의 개념을 좀 결합시킨 유료화 상품이라던가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또 그런 유료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냈고요. 네. 저희는 그냥 파티셜 모네타이제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파티셜 뭐 이제 부분적인 유료화 네. 부분 모델을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컨텐츠들이 단순히 이렇게 돈을 내서 보는 그런 페이 모델 그리고 또 광고 모델 외에도 다른 컨텐츠로 파생이 많이 되게끔 네.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멀천다이징 상품이 나왔을 그쵸. 때 이 컨텐츠를 소비하던 사람이 와, 이 만화 진짜 재밌다 하고 컨텐츠를 소비한 후에 바로 근데 이렇게 예쁜 캐릭터 상품이 있었네. 네. 이거 사야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다시 뭐 제작사 포함해서 작가분들께도 수익이 가게끔 네.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면은 실제로 많은 작가분들이 이렇게 수익이 많이 올랐나요? 어떠셨나요? 사실은 작가님들의 수익을 제가 여기서 그 공개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분들의 개인 네. 정보라 그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긴 하지만서도 네. 그 예를 들면 작가님들이 이런 표현 쓸 때가 있거든요. 야, 너 배 안 아프냐? 네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서 네. 너보다 우리가 훨씬 벌고 있는데 제가 12년 됐거든요. 네. 그러면 야, 너가 12년 일한 거보다 내가 여기서 2년 반이라고 받는 돈이 훨씬 버는 돈이 훨씬 큰데 네네. 배 아프지 않냐? 뭐 그런 얘기 하죠. 네. 배 좀 아프세요? 아니요.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엄청난 A급 배우를 모시고 일하는 뭐 방송국의 PD님들이나 뭐 감독님들은 안 그럴까? 전혀 안 그럴 거라고. 이거는 네. 각자의 역할과 그게 다른 부분이고 당신이 있어서 이게 성공을 한 거지. 내가 있어서 성공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네. 전혀 그건 배 아플 수가 없다. 그리고 편집자는 기본적으로 대리만족을 메인으로 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네. 네. 그 아까 좀 궁금했었던 게, 그러니까 사실 베스트셀러 작가분들, 그냥 이제 소설이나 네. 이런 쓰시는 베스트셀러 작가들은 굉장히 수익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만화 작가들은 원래 그러한 게 없었나요? 원래 네. 충분히 베스트셀러 작가님들도 높은 네. 수익을 올렸던 건 사실이고요. 네. 90년대 그 하반기에 대여점 시스템이 메인으로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독자들이 구매를 하지 않고 그렇죠. 빌려보는 모델이 네, 됐어요. 근데 네. 사실 빌려본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빌려 볼 때 작가분께 수익이 가야 되는데 그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할 때는 작가님께 수익이 가지만 네네. 대여할 때는 작가님께 수익이 가지 않는 구조였고 그렇죠. 사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그 이후에 불법 유통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복사한다는 거 예를 들면 말씀이신가요? 복사해서 유통이 네. 된다든가 네. 이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실제 복사 같은 경우는 대여를 둘째치고 아예 구매 행위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작가분들 수익이 확 줄어들게 된 거죠. 그 이전에 판매 시장은 사실 베스트셀러 작가님들은 많은 수익을 얻었죠. 근데 네. 그 시장이 유지가 됐으면 네.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이 부분이 판매 시장에서 대여 시장으로 바뀌었다가 대여 시장이 다시 불법 공유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네. 유통 구조가 경쟁력을 가져야 되지? 네. 라는 상황에서 고민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세자님께서 이렇게 이 다양한 어떻게 보면 수익 모델을 만드셨기 때문에 뭐 정확한 뭐 작가 이름이나 이렇게 숫자는 말씀 안 하셔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되거든요. 이제 네. 좀 편하게 작업 활동에 몰두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좀 편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많은 또 새로운 작가들이 나도 여기 하고 싶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작가분들이 이제 네이버 웹툰에 이제 본인의 작품을 연재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플랫폼도 실제로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마추어들도 네, 이렇게 네. 본인의 작품을 네. 올릴 수 있는 그거는 어떤 플랫폼이죠? 그 네이버에는 챌린지 리그 도전 만화라고 불리는 그 플랫폼이 있고요. 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기존의 컨텐츠 시장과 웹툰이 다른 시장은 기존에는 그 에디터가 혹은 그 편집자라고 하죠. 이제 네. 저희가 편집자가 그 약간 게이트키퍼 역할을 그렇죠. 해서 이 작품이 대중한테 퍼블리싱 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네. 단계가 있었다면 저는 편집자의 눈보다 그냥 대중의 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도전 만화라는 플랫폼은 그 누구나 작품을 올리고 네. 편집자가 아닌 그 대중들이 이 만화 너무 재밌어요. 이 작가는 반드시 프로로 데뷔해야 돼요라고 지원을 해주면 그 인기를 기반으로 해서 네. 프로로 등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약간 만화를 위한 유튜브나 마찬가지인가요? 그리고 조회수나 그렇죠. 이런 클릭, 좋아요. 유튜브나 뭐 케이팝 스타나 아니면 아메리칸 아이돌 같은 네. 그런 아메리칸 아이돌의 아메리칸 아이돌이 항상 있는 그런 네. 상설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죠.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나요? 지금 올리나요? 누적으로 한 14만 명 정도가 도전을 했고요. 와. 예, 그 중에 이제 매년 이제 뭐 3, 40명 정도 아니 이게 좀 언제 달라요. 열렸는데요? 도전 만화 이 10년 플랫폼이? 됐습니다. 10년 됐어요. 아. 정확하게는 2006년에 시작했으니까요. 6, 네. 7, 8, 9, 10, 11, 12, 13, 8년? 8년 정도 됐네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 독자들이 너무 좋다고 해서 실제로 데뷔한 퍼블리시되고, 친구가 네. 예를 들면 뭐 마음의 소리 조석 작가라든가 네. 한국을 대표하는 개그 만화인 네. 마음의 소리 조석 작가나 아니면은 뭐 그 가장 인기 있는 판타지인 뭐 시네탑의 네. 시우 작가나 노블레스의 손재호 이광수 작가들 이런 네. 작가들이 전부 다 그 도전 만화라는 그 챌린지 리그에서 네. 대중들 그 이제 진짜 네. 팬들의 성원으로 데뷔한 케이스인 거죠. 네. 근데 그 아까 편집자라고 하셨는데 편집자 역할을 안 하시려고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좀 의외의 작가들의 작품이 인기를 끄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셀장님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인기를 끌거나 그런 아니면 케이스는 많지 않았고요. 네. 예. 좀 아쉬워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 이건 정말 예술 뭐 작품성이나 이런 건 좋은데 인기는 못 끄네 하고 그런 것도 있나요? 그거는 사실 좀 다른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뭐 예를 들면 판매량이 메인 지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 독자, 클릭이 조회수가 가장 큰 그쵸. 지표이긴 한데요. 작품마다 역할이 좀 다릅니다. 음. 이 작품은 네. 보는 즐거움을 주는 작품, 네. 이 작품은 뭐 읽는 즐거움을 주는 작품 이런 식으로 그 소비 패턴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 작품은 조회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작품, 뭐 이 작품은 조회수는 낮더라도 약간 리치한 그런 사용자들한테 만족도를 줘야 되는 작품 네. 이런 식으로 또 역할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생각했던 부분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작품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사실 그런 작품 거의 없었고요. 네. 예. 다만 그리고 편집자의 역할이 안 하겠다 버리겠다가 아니고 역할의 형태를 좀 바꾼 겁니다. 예를 들면은 기존에는 편집자 에디터가 만약 허용을 안 하면 아예 컨텐츠 자체가 외부에 발표가 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지금은 만약에 편집자가 이러이러해서 이 작품에 이런 마이너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도 작가님이 그래도 나 한번 발표해 볼래 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게이트키퍼라기보다는 약간 그 어드바이서에 가까워진 형태로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관계가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저희가 네. 뭐 드라마에서 보면은 보통 작가님들과의 그 편집자의 네네. 관계는 이렇게 약간 설득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뭔가 창작 작품을 나오게 하도록 계속 이렇게 좀 달래줘야 되는 건데 네. 실장님도 약간 그런 뭐 조석 작가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관계가 있는지 어떠한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사실 지금까지 그 저희 쪽에서 작품을 발표하신 뭐 400, 500여 작가님들과는 다 호용호지 하는 사이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작품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는 호용호지 하면서 굉장히 편하게 서로를 인커리지 해주면서 네. 일을 하고요. 네. 다만 마감을 할 때는 예, 작가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완전 돌변하는 네. 그런 형태로 업무가 진행되죠. 왜냐하면 어쨌든 창작이 안 되면 진짜 잡으러 가거든요. 모든 건 뉴 디지털 플랫폼과 뉴 네. 디지털 컨텐츠에 맞춰서 운영이 되는데 편집자가 작가를 잡으러 가는 것만은 트레디셔널하게 진짜 운영될 네.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마감을 안 하면 잡으러 네. 가야 되니까요. 근데 마감이 훨씬 더 짧을 거 아니에요. 디지털이기 때문에 뭐 근데 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도 주간 잡지가 있었고 네. 지금도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 작품 하나 보면 주 단위로 움직이니까 네네. 그 어떤 패턴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대신 작가님들이 도망가는 패턴도 비슷한 거죠. 네. 또 좀 궁금해요. 어떻게 잡으러 가시나요? 그러면 그냥 집 앞에서 그냥 어떻게 뭐 예를 들면은 네. 뭐 그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인데요. 네. 저희 쪽 업계에서는 뭐 기안84라는 작가님이 계세요. 네. 이 얘기 해도 되나 이렇게 공개 방송. 괜찮아요. 기안84라는 작가님이 계시는데 원래 3시에 마감을 하셔야 되는데 오후 3시. 오후 3시요. 네. 네. 근데 오후 9시까지
오후 8시까지 마감이 안 되셔서 네. 제가 그분의 작업실로 잡으러 갔어요. 네. 원고를 독촉하러. 근데 1층에서 이렇게 3층에 있는 그분 작업실을 보니까 TV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한 작가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제가 올라가지 않고 옆 건물로 갔어요. 옆 건물에서 이제 올라가 봤더니 오라? 마감이 늦었는데 드라마를 보고 있네? 그래서 이제 그 옆 건물에서 이제 계속 자 언제 마감을 시작하나 보자라고 해서 와. 9시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축구 봤다가 드라마 봤다가 뮤직뱅크 쇼 봤다가 그러면서 이제 12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마감이 늦었는데 넋놓고 놀고 있단 말이야? 이러고 이제 우당탕탕 올라가 야 내가 현장을 봤어. 너의 마감 상태를 확인했어. 네. 이러면서 이제 아 형 그게요 뭐 스토리가 막혀서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어찌저찌 해서 네. 마감을 해내고 뭐 그런 거죠. 아, 좀 무섭네요. 네. 그럼 스테이크아웃을 하신 거잖아요. 몇 시간 동안. 네, 그건 계속 본 거죠. 왜냐하면 어떤 작가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네. 행동하는가에 대한 건 네. 사실 편집자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Well, Kim Jong-gu has come a long way from the boy who used to spend all his allowance on comic books to a leader now in the global online comic industry. Let's take a closer look now at the Korean webtoon service and see why it's taking over the world. It's 6 in the evening, a time when most working professionals are going home for the day. But the people of the Webtoon division of Naver, Korea's largest search portal, are still hard at work. They don't only edit and publish Korean manhwa or cartoons, but also run a customer service center for subscribers, as well as act as managers for writers who publish through their service. All to ensure that the Webtoon platform is running smoothly. Naver Webtoon updates every night at 11:30. And so their employees, both night and day, often hold meetings in the middle of the night. 새로운 컨텐츠들이 밤 11시 30분 정도에 이제 그때부터 1분 단위로 짝짝짝짝 하나씩 오픈이 되고 있어요. 몇백만 명이 보는 시간대가 딱 되면 그게 저희가 이제 피크를 친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은 동시 접속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대에 가장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저희가 뭔가 기대를 하기도 했지만 저희 기대보다 더 큰 뭐 어떤 호응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독자들의 반응이 그때 다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어디서든 긴장하고 그때 이제 웹툰 서비스에 이제 올려지는 작품들을 다 이제 접속해서 보고 또 뭐 이슈가 있으면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Kim Jong-gu has arrived to give a presentation at DCON. With his passion, Kim Jong-gu is spreading webtoon fever around the globe. With the webtoon ecosystem firmly established in Korea, his next step is to enter the global market. 지금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웹툰은 높은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기존의 출판 만화를 어떻게 잘 디지털 매체에서 보여줄까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디지털 매체에서 잘 보여지는 컨텐츠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독성 향상이라든가 재미 요소의 새로운 발견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he Naver Webtoon team and its director Kim Jong-gu are looking far ahead into the future. We look forward to the continued evolution of the webtoon industry with Naver Webtoon at its helm. I'm here with Kim Jong-gu, director and head of the Line Webtoon division. 그 이력을 보니까는 대학에서는 공학도였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좀 하시다가 이제 여기 웹툰 셀장까지 하시면 사람들 많이 좀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니까는 만화책을 워낙 좋아하셨고 한참 컬렉트 하셨을 때는 뭐 8,000권이 넘는 네. 책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8,000권 정도를 소장하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지금은 좀 많이 줄였고요. 네. 그럼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만화에 빠지셨었나요? 저는 뭐 중학생
때부터 뭐 네. 예, 미들스쿨 때부터 계속 네. 만화를 좋아서 소위 좋은 표현으로는 매니아 한국에서는 그래서 실제 그 대학교 되자마자 어떤 좋아하는 작가님의 네. 그 브로마이드를 사려고 네. 뭐 예를 들면 일본까지 가서 뭐 3일씩 줄 서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원래는 바이오케미스트리 학과에서 일을 하다가 네. 학업을 하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프로그래밍을 하게 됐고 네. 그 기회로 이제 IT 회사를 다니다가 네.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웹툰을 하고 있는데 웹툰이라기보다 만화 서비스를 맡게 됐는데 네. 만화 서비스를 맡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히스토리로 지금 필요한 거는 새로운 컨텐츠다라는 것 때문에 네. 웹툰을 시작하게 됐고 그게 이제 지금 10년이 넘게 하게 되는 그런 업이 돼버렸죠.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만화에 푹 빠지셨으면은 사실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의하면. 그럼 대학도 너무 좋은 서울대를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부모님께서 가족들은 이렇게 만화에 푹 빠진 아드님을 전혀 어떻게 저희 보셨는지. 어머님은 한 6, 7년까지 제가 그 네이버에서 웹툰을 하신지 모르셨을 거예요. 네. 네. 왜냐면 얘가 네이버를 다니니까 네. 뭐 검색 쪽 뭐 하나 보다. 네. 컨텐츠? 뭘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 뭐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만화를 한다고 해서 뭐 반대를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텐데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뭐 성과를 내기 전에 네. 성과에 대해서 회사에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어려워서 근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만화책을 보는 거와 이렇게 몇천 권을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소장 컬렉트하시기 시작했으니까 집에도 몇천 권이 있었을 예, 텐데 그건 딜이죠, 딜. 어떤 예를 딜이었나요? 들면 성적과 만화책이 딜인 거죠. 아, 예, 성적이 떨어지면 만화책이 사라지는 거고요. 네. 성적을 유지하면 만화책이 있는 거고요. 네. 그게 근데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방해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 그 저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그 되게 여가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자신의 본업에 약간 집중도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시 학생이었으니까 학생의 본업은 약간 스터디에 있는 건 맞고 근데 합이 또 계속 취미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한쪽이 있다고 해서 한쪽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셨으면은 그릴 생각은 없으셨어요? 바이오케미스트리 어떻게 그쪽으로 가셨어요? 근데 제가 본인의 또 한계를 모르고 꿈이 너무 크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아예 능력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있으면 좀 자신이 힘들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네. 그림을 그래서 중간에 막 배우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아.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걸로 소비하면서 좋아하는 걸로 해야 하는 거지. 노력은 안 예, 된다. 여기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제가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사실 크리에이터는요. 네. 정말 신이 내려주신 탤런트가 있어야지 하는 거거든요. 네,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들처럼 크리에이터가 될 수가 없으면 네. 크리에이터를 서포트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사실 마지막으로 만화책을 본 게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뭐 대여도 안 해봤었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안 해봤는데 뭐 라인을 아니면은 뭐 만화책을 새로 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해주실 뭐 장르 아니면 작품이 있을까요? 너무 좀 광범위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작품, 우리나라의 작가 뭐 이런 거를 예를 몇 가지 들면은 꼽을 수 있을까요? 뭐 판타지를 좋아하는 뭐 독자분들께는 신의 탑, 노블레스, 갓 오브 하이스쿨이라는 작품이 항상 어느 나라에서나 인기가 높은 편이고요. 네. 예를 들면은 그리고 뭐 코믹 같은 경우는 마음의 소리라든가 이런 마음의 소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너무너무 높은 인기예요. 깜짝 그래요? 놀랐어요. 네. 네. 그 작가분 모시고 사인회를 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가를 다 알고 심지어 그 한 60이 조금 넘으신 어르신께서도 네. 얘한테 꼭 사인을 받아야 된다면서 막 줄을 서실 정도로 네.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치즈 인 더 트랩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치즈 인 더 트랩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굉장히 인기가 높고 여성분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약간 좀 비주류 만화 팬일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그런 드라마가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울까요?
그런 드라마류가? 보통 처음 만화를 접하시는 분들은 그런 드라마보다는 네. 오히려 약간 공감형 에피소드 톤, 예를 들면 스마일 브러쉬라든가 네. 뭐 이런 작품들을 접하시는 게 이제 컨텐츠를 이해하시거나 아 이렇게 만화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 네. 이런 거에 빠지시기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만화가 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 만화 하면 보통 이제 그림도 있고 줄거리도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만화에서 둘 다 똑같이 중요한가요? 어떠세요? 그거에 세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네. 드리면 그 만화를 잘한다라는 거는요 그림을 잘 그린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만화를 잘한다라는 거는 작가님이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그림으로써 전달한다가 사실 만화를 잘한다라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림을 잘 그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림이 이 이야기를 잘 전달하게끔 그려지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줄거리도 중요하고 그림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개가 매칭이 돼서 이게 요거를 잘 전달하고 있는가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더 질문하자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특히 외국에 좀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커믹 스트립 같은 거 보면은 네. 가끔씩은 주 작가가 뭐 어디 뭐 무슨 형편이나 뭐 어떤 네. 것 때문에 못하고 다른 작가가 와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특히 네, 네. 그림을. 네. 근데 그림이 달라지면 사실 그 맛이 안 나던데 저는. 네네. 근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그림, 그러니까 줄거리를 얼마나 잘 나타냈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완전 다른 케이스고요. 달라요. 그렇다고 네. 작가님이 바뀌는 케이스는 한국에서는 많지 않은 케이스라 네, 예, 그 정도로까지 되면 사실 아예 그 캐릭터리스틱이 바뀌어 버리는 거기 네. 때문에 그거는 완전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 그림의 비중이 예전에는 정말 고밀도로 해야 되는 컨텐츠였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디지털 환경은 사실 구조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이건 너무 만화적인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 기존에는 선을 중심으로 연출이 되어 있었고 선을 중심으로 그 시선 이동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고밀도 작화가 밀도가 높은 작화가 네. 가독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면을 중심으로 연출이 되고 면을 중심으로 연출이 될 때는 색을 쓰거든요. 근데 색을 썼을 때는 고밀도가 되면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효과를 쓸 뿐 밀도는 오히려 낮추거든요. 그러면 가독성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네. 매체와 사용자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가독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가치로 이 컨텐츠를 평가하면 되게 퀄리티가 낮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퀄리티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네. 서로 다른 형태로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진화한 방식이 둘 다 잘 읽히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내용이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이 하는 역할은 잘 그리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네. 거는 이 내용이 얼마만큼 잘 읽히고 전달되느냐의 포인트에서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럼 진화가. 웹툰이면은 인터넷의 속도에 따라서도 이게 가독성이 떨어지고 뭐 좋아지고 네.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면은 네. 독자들의 스크롤 속도에 따라서 네. 읽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 이러한 스크롤 패턴을 읽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1024, 768 기준으로 뭐 컷이 뭐 3개 정도 들어가고 뭐 대사창이 5개 들어갔을 때 가장 읽기가 좋습니다. 뭐 임팩트 컷은 뭐 이러이러한 구조로 뭐 어느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컨텐츠랑은 약간 다른 그 호흡 구조를 갖게 되죠. 알겠습니다. 아까 뭐 어느 작가분의 작품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뭐 K-팝도 있고 K-드라마도 있고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광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웹툰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유럽의 양대 도서전에서 네. 네네네. 엄청난 인기를 들었다고 그랬는데 프랭크푸르트 도서전에서도 예. 인기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땠어요 반응이?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사실, 너무 즐거웠죠. 왜냐하면 팬들이 사실 많았나요? 오히려 작가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네. 사인을 하긴 하는데 그냥 한번 거기 한번 가봅시다라는 네, 거였지. 네. 누가 올지 네. 혹시라도 팬 사인 받는다고 네. 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막 작가도 걱정하고 저도 걱정하면서 네, 갔는데 딱 사인회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팬들이 서 계시고 막 그 작가님이 오신다고 해서 뭐 베를린에서 왔습니다. 뭐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와. 막 이러면서 실제
그 우크라이나에 계셨던 독자분 같은 경우는 뭐 한글을 이 만화를 읽기 위해서 배웠다고 하시면서 뭐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적고서는 네. 팬아트까지 해가지고 딱 작가한테 주니까 작가가 그런 걸 어떻게 감동을 안 해요. 전혀 이런 곳에 이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이렇게 내 작품을 좋아하는 작품이 있다, 작가 독자가 있다니라고 있다니. 하면서 네. 진짜 눈물 그렁그렁해지는 거죠. 네. 아, 너무 그때 완전히 그 뭐랄까요? 익사이팅해지는 거죠. 익사이팅 너무 그 가슴이 좀 뭉클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주셨다는 게 대단하십니다. Well, as Kim Jung-gu said, the webtoon was born in South Korea, but it's garnering fans around the world. So let's take a look at the wave of Korean webtoons that's sweeping across the world right now. The webtoon is a concept that originated in Korea. Webtoons continue to serve as the original inspiration and basis for movies, dramas, and other media contents. Naver Webtoon offers an incredibly diverse range of genres, offering works in humor, everyday life, fantasy, and many more every day of the week. 네이버 웹툰은 2004년부터 굉장히 오래 서비스를 해오면서 매년 좋은 작품들을 열심히 발굴을 하면서 다녔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만큼 개성 있는 작품들이 매일매일 요일 시스템에 따라서 연재가 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In 2005, Naver Webtoon began with only 3 writers, but has now grown to include over 165. It shows just how much the Korean webtoon industry has grown. Now, not only is the webtoon popular in Korea, but it's also gaining recognition overseas. Launched in 2004, Naver has begun offering its webtoon service in foreign languages starting this year. The expansion has proven to be immensely popular with overseas comic fans. Korea has established itself as a powerhouse of the webtoon industry. And with the internet and a smartphone, you can enjoy them anywhere, anytime. Korean webtoons are now being offered to the global audience in 6 languages, making the potential market size 1.5 billion people. 엄청난 마켓하고 이렇게 포텐셜이 있는 것 같은데 웹툰 말고도 처음에 좀 말씀하셨지만 2차 저작물 시장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 인기 드라마도 그 웹툰 베이스였잖아요. 네. 어느 정도가 되죠? 2차 시장이? 2차 시장은 네. 사실 그 점점 커가지고 너무 급속도로 크고 있어서 그 네. 시장의 규모가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든데요. 네. 예를 들면은 그 2차 저작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판권이 제작사랑 협의되고 뭐 제작이 결정되고 그런 횟수랑 속도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제가 체감적으로 담당자로 느끼기에 예전에는 예를 들어 한 5년 전에는 초히트를 쳐야 그럼 영상화를 해봅시다 이렇게 됐고 한 3년 전에는 어느 정도 인기를 끌면 굉장히 많은 제작사들과 협의를 했다라고 치면 최근에는 좋은 작품이라고 판단되면 한 3회? 연재 시작하고 극초반에 네. 이 판권은 내가 영상하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예를 들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그 연락이 오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제작사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준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연재 초반부터 아예 발표하기도 전에 우리 이런 영상화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단순히 영상화 즉 영화나 드라마 외에도 그 웹툰의 특징은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 독자들에게 소비되고 있는 컨텐츠라는 점이 있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젊은 층들이 이용하는 컨텐츠라는 그 점도 있어서 예를 들면 게임이나 디지털 캐릭터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뭐 스티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곧 내년부터 이제 출시가 될 텐데 이 게임의 모든 그 세계관 그 웹툰의 모든 세계관과 캐릭터를 사용한 게임들이 이제 나오기도 시작하고요. 네. 예. 파생 상품들이 엄청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그
아시겠지만 웹드라마라고 해서 네. 그 웹 환경에서 소비되는 또 드라마들이 나오는데 네. 이 드라마의 원작들이 또 웹툰인 경우가 많고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런 플랫폼도 많아지니까는 컨텐츠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게 항상 많을 것 같은데 네. 좀 이게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콘텐츠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나요? 제일 큰 컨텐츠의 특징은 올 컬러 컨텐츠가 없어요. 올 컬러 스크롤 뷰잉 컨텐츠는 사실 한국 웹툰만이 가지고 있는 또 컨텐츠적인 또 특징이거든요. 올콜? 올 컬러요. 아, 그래요? 컬러. 네. 그러니까 보통은 흑백 컨텐츠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디지털 라이징 하면서 색을 붓는 형태의 컬러인데 네. 이건 애시당초 태생 자체가 컬러 컨텐츠거든요. 어. 근데 물론 미국의 그 코믹스 같은 경우는 네. 컬러긴 해요. 네. 컬러기는 한데 또 이거는 또 이제 그 컷 베이스의 그 페이지 컨텐츠인 거고 또 스크롤 특성이랑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연출이 달라지고 네.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웹툰 이제 사업을 진행해 오시면서 또 이제 해외로 진출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많이 이루셨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이제 한 10년 앞으로의 그 뭐 구체적인 사업 모델이나 이런 플랜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는 없겠지만은 어떠한 그래도 좀 플랜을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첫 번째는요. 뭐 한국 작품이 해외에 나가서 굉장히 높은 인기를 끄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플랫폼적으로 보면은 또 현지 작가님들과 많은 일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유명한 미국에서 이제 스타를 또 만들고 또 대만에 또 스타를 만들고 사실 저희가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 지향하는 부분은 미국에서 그 데뷔한 저희 라인 웹툰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에서 데뷔한 작가가 중국에서 인기 스타가 되고 뭐 대만에서 그 데뷔한 작가가 네. 한국에서 스타가 되고 네, 또 한국에서 데뷔한 또 한국에서 발표된 많은 작품이 네. 뭐 유럽에서 뭐 인기 작가가 되고 인기 작품이 또 되고 이런 게 궁극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 또 그 목표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바빠지시겠네요. 어떻게 잡으러 가실 거예요? 그러게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 좀 이따 또 미국으로 작가님 네.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굉장히 바쁘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좋은 웹툰 선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And that was our conversation with Kim Jung-gu, director and head of Line Webtoon Division. We hope you enjoyed that interview. You can see it again on our website, arirantv.com. Join us again next time for more Heart to Heart. Bye-bye. 감사합니다.